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경제 선생님, 설명 천재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정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90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정구입니다. 우와, 든든한 동반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뭘지 벌써부터 짐작이 가는데 네. 그 전에 짚고 가야 할 게 있죠. 이 주에 가장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동 이슈.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슈는요. 환율 소식입니다. 아. 네,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고환율 이렇게 심각하다니라고 체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9.3%가 올랐어요. 그리고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수입 과일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기름값 때문에 환율을 체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많이 휘발유 올랐어. 같은 경우에는요, 1,729원을 넘었고요. 경유도 리터당 1,600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자협의체라는 걸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나서서 환율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요. 기재부 장관이 환율 관련한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활용한 대책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스왑이라든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에 대한 환해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한간에는 국민들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잡는 게 좀 불안하다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 고환율이 과연 진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환율은 정말 우리랑 밀접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원자재, 수입품 가격이 다 오르니까 체감하는 물가 자체가 오르는 느낌도 있고. 자, 우리 경제에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환율 정책이 정말 효과를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2주에 준비한 소식은 머니. 올 한 해 각종 식재료와 배달비 인상, 대출 부담에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시죠? 올해 3분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의 폐업 공제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1조를 훌쩍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연간 폐업 사업자 수 100만 명 시대.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뿌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손을 놓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노노, 절대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이주의 머니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혁수 앵커가 말한 바에 따르면 지금 1년에 100만 명씩 폐업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이면 1000만이고 그러면은 930만 좀 넘게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거든요.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와. 심각하긴 해 보입니다, 평론가님. 맞습니다. 2007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612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는요, 57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연간 약 100만 명씩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에 86만 명이 폐업을 하셨고요. 네. 2023년에는 98만 명.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100만 명을 이윽고 넘어서면서 3년 연속으로 사실은 폐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거는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힘들어. 앞으로 나는 곧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네. 밝히셨어요. 앞으로 폐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위기감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새 비어있는 가게들 공실이 많아서 맞습니다.
폐업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끼긴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코로나 때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분들께서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셨어요. 네. 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좀 버티셨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도 오히려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경기 부진이라든지 내수 부진이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이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회식도 많이 하고 모임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네네. 아예 회식이 없거나 모임이 없거나 또는 늦게까지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폐업 업종 중에서 음식 업종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 업종들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 정도 돼요. 내수 부진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폐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폐업할 때도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폐업을 그냥 에휴, 오늘부터 문 닫자. 그러면 그냥 저절로 문이 닫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예. 보통들 다른 영업장을 임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폐업을 하게 되면 철거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 의무도 당연히 따르거든요. 네.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실 때 철거비가 518만 원 정도가 들고요. 원상 회복 비용도 약 379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동안 일했던 종업원들의 퇴직금도 563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밀린 세금도 약 42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이런 걸 합쳐보면요. 보통 약 2,188만 원 정도의 폐업 비용이 든다라고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아이고. 와,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면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냥 계속 어떻게 현상 유지를 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비 자영업자다라고 하는 용어도 있기는 합니다. 아. 애매할 정도로 겨우겨우 문만 열어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폐업을 못하고 폐업을 못하니까 빚이 더 쌓이는 악순환 속에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78.2%가 정부 지원 제도를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왜 그런가라고 살펴봤더니 무려 66.9%가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좀 하고 새로운 출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세무 문제, 노무 문제, 그리고 부동산, 법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또 사업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채무들의 조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것들 다 묶어서 한 대 묶어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점포 철거비를 좀 예를 들면은 3.3제곱미터당 20만 원을 계산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마무리를 지원을 하는 거니까 재기를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폐업자가 자기가 왜 폐업했는가, 실패 원인과 그다음에 이제 경영 환경을 적절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니 해도 돈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자금이 재창업 자금이 필요할 텐데 공단에서 필요한 사업 자금의 50%를 2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분들이 또 이제 재창업을 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는 이제 취업으로 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재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저희가 그 경과를 봐가지고 이제 전직 장려 수당을 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굉장히 지금 체계적이네요. 내용이 많네요. 예. 네. 사실 이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복잡해요. 힘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 갔더니 뭐 빚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상담 듣고 저쪽 갔더니 법률적인 건 이쪽으로 상담하세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니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패키지가 중요합니다. 묶어서 한 번에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만 놓고 해보셔도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네. 마음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희망 리턴 패키지. 네. 와, 그 외에 또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소상공인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창업 지원, 성장 지원,
그리고 재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 주기란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사춘기를 겪은 다음에 어른으로 성장하죠. 소상공인들 지원도 창업 지원, 성장 지원, 재기 지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리 희망리턴 패키지는 이 재기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국 1,400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3,000개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온누리 상품권이 바로 전통시장과 우리 골목 상권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온누리 상품권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을 하는 거군요. 정말 많은 분야를 지원해 주시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저리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이자로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소상공인 중에서는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상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7년 더 연장하고 네. 금리도 1%더 낮춰드리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잘 상환해 오셨지만은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단에 방문하셔가지고 상환 기간을 좀 연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빚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총 대출만 해도 1,068조 원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빚을 못 갚으셔가지고 연체에 빠지신 분이 약 1.88% 되는데 이게 최근 5년간 2배가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요. 혼자만 가슴을 끙끙 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우리 공단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요. 너무 멀다 느끼지 마시고요. 노크해 보시면 좋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부장님,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느끼시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이제 그 문의 전화가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신청 건수를 봐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그 저희가 이제 이 폐업 지원을 해드린 것이 한 9만 건 정도가 되는데 금년 11월에 벌써 이제 13만 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제 아직까지 또 금년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은 작년보다 한 절반 이상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 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이 사업이 또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지금 생각나는 뭐 상권이라던가 소상공인도 있을까요? 그 오도록 추어탕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3번의 실패와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그 어려움과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실패할 뻔했는데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린 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메뉴도 새로 개발하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단에서 정말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평론가님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폐업과 재창업을 돕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분들은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시거든요. 이분들 경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이 안 좋은 효과들이 너무나 크거든요. 네. 예를 들어 10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하는데 100만 명 곱하기 4인 가족하면 400만 명의 경제가 거기 안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겠죠? 네네. 폐업이 만약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제 실업으로 이어지고 생계 악화로 이어지고 복지 예산이 같이 증가하는 연쇄적인 효과가 생겨요. 정확하게 양성화해서 살려내는 게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데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업과 창업의 이 선순환 구조가 결국에는 지역 상권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네요. 본부장님 하고 싶은 말씀 또 꼭 당부하고 싶은 조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이 이제 79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족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국민의 절반이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소상공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이 서민 경제의 뿌리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소상공인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 진흥공단도 K소상공인의 변치 않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오늘 설명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를 비롯해서 정부의 여러 제도들 놓치지 않고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성공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유익한 정보, 따뜻한 말씀 전해주신 이정욱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